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혹시 지금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실까요? 잘 들리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잘 들린다라고 한번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혹시 지금 문제 없이 잘 들리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조금만 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가능하신 선생님들 있으시면 선생님들 그 얼굴 화면 나오도록 캠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선생님들 표정 보면서 제가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거나 혹은 조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선생님들 표정 보면서 보통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혹시나 가능하신 분들 있으시면 캠 화면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의무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혹시나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3시가 됐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먼저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레카 통계화 분석의 박대호 연구원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1시간 동안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 관련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습으로 진행되는 내용은 크게 없어요. 실습으로 진행되는 내용은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유레카에 따로 로그인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강의를 강의 형태로 받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제가 진행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유레카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신 다음 로그인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그인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채팅창에 한번 다시 남겨드릴게요. 네, 오늘 아마 선생님들께서 별도로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제 화면만 봐주셔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채팅창에 한번 로그인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채팅창에 유레카에 로그인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그러면 안내 사항부터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시교육 일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설문조사,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는 통계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6월 달이 이번 학기 마지막 교육입니다. 저희가 7월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은 방학 기간으로 지나가고요. 아마 8월 말에 설문조사와 통계 분석을 화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8월 말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설문조사 교육이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8월 달에 있는 상시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교육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동안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혹시나 오늘 따라오시다가 좀 놓치셨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제가 진행하는 부분을 같이 계속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따로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입력해 주셨던 메일로 다시 보실 수 있는 영상 링크를 같이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중간에 놓치셨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제가 보내드리는 메일 링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생님들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을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그렇게 되다 보면 시간이 딜레이가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중간에 녹일 수 있는 부분은 녹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간에 녹이기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은 제가 교육 마치고 나서 한번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육 마친 이후에는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또 만족도 조사 참여해 주시면 추첨 통해서 소정의 선물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 교육 끝났다 이러고 바로 나가시기보다 마지막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유레카에 들어가서 오늘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내용은 첫 번째로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아마 사전사후 분석하셔야 되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사후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 만드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면서 또 세 번째로 통계 분석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통계 분석을 사용하셨을 때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은지 해당하는 내용들까지 같이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일이 조금 많다 보니까 제가 말이 조금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혹시나 제 말이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채팅창에 빠르다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조금씩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지만 모든 기능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남겨드린 이 아이디랑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유레카에서 교육 때만 사용하는 아이디랑 패스워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이 종료되고 나면 이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사용할 수 없게 다시 한번 막아둘 거예요. 혹시나 로그인 방법이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유레카 홈페이지 오른쪽 아래로 보시면 지역별 로그인 방법이라는 게시글이 있습니다. 이 게시글을 클릭해서 선생님들 지역에 해당하는 로그인 방법으로 로그인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설문조사, 유레카에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 기능을 이용하셨다면 바로 통계 분석으로 진행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예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처럼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셨다면 지금과 같이 응답자가 쌓이게 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여기서 설문조사 관리에 결과 분석에 있는 통계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빈도와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빈도와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 이 빈도표만 필요하시게 된다면 상단에 보이는 회색깔 빈도표 버튼을 클릭해서 엑셀 파일로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인 빈도표, 빈도 분석뿐만 아니라 나름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빈도표 오른쪽에 보이는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끔가다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앞에 있는 통계 분석하기랑 통계 분석 3.0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 통계 분석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데이트하기 이전 버전입니다. 그래서 버전도 이스탯 2.0이라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컴퓨터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저장이 안 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때는 이 통계 분석하기 오른쪽으로 보이는 업데이트 이후 버전인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스트 3.0이라는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고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통계 분석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분석, 교차 분석뿐만 아니라 대응 표본 T 검정, 분산 상관, 회귀 분석까지 다양한 종류의 통계 분석들을 모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빈도 분석하는 것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을 선택해 주시고 변수 리스트에서 선생님들께서 빈도를 확인하실 문항들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하나의 문항만 있으시다면 하나의 문항 선택하시고 화살표 아래쪽 버튼 클릭해서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셔도 괜찮으시고요. 문항이 여러 개가 이어져 있다 라고 하신다면 쭉 드래그를 하셔도 괜찮고 문항이 여러 개인데 각각 떨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하나의 문항을 클릭하신 상태로 컨트롤 버튼 누르시고 다른 문항들을 선택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좀 불편하시면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문항들을 하나씩 그냥 아래로 내려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문항 1번만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항 1번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고 그래프 종류는 막대 그래프나 원 그래프 중에 선생님들 편하신 걸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 없으시면 없음으로 그대로 두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막대 그래프로 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처럼 분석에 대한 결과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께서 지금처럼 분석 결과가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닫기 버튼 아래쪽으로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원이 모이는 곳이 있죠. 이 닫기 버튼 아래쪽에 빨간 색깔로 팝업을 허용해 주세요 라는 경고 문구가 하나 나오실 겁니다. 이때 팝업을 항상호형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분석을 진행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처럼 나타난 이 분석 결과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보이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한글이나 엑셀, PPT, 그리고 이미지 형태로도 파일을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한글 파일로 저장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노네임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저장된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한글 파일로 제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인 수정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래프만 이미지 형태로 들어가 있다 보니 이 부분만 수정을 하실 수가 없고 표나 아니면 아래쪽에 해석에 대한 내용도 함께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표에 대한 해석도 함께 작성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한글 파일 내부에서 편집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작업 중이었던 창에는 닫아주도록 할게요. 유레카에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유레카에서 지금처럼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지금처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통계 분석으로 넘어오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설문조사 자체가 어려우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연령대가 너무 낮다거나 또는 인터넷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종이로 된 설문지에 응답을 받으시고 해당하는 자료에 원자료만 엑셀 파일로 가지고 계신다면 업로드에서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시 파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예시 원자료 파일을 하나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자료의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원자료의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가장 첫 줄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 줄부터는 가로로 한 줄 한 줄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항을 지금보다 더 많이 사용하셨다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 한 칸씩 늘어나게 되고요. 응답을 더 많이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10번째 응답자 아래쪽으로 한 줄씩 한 줄씩 더 쌓여나가는 게 원자료의 형태예요. 지금처럼 원자료를 엑셀 파일로 가지고 계신다면 유레카에 업로드해서도 분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유레카에 업로드하는 방법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레카까지 넘어오셨다면 유레카에 보이는 세 번째 통계 분석 메뉴에서 내 자료 분석하기 게시판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화면 가운데 보이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준 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자료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분석하기. 먼저 유레카에서 빈칸이 있는지 또는 오류가 나타날 만한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씩 검증을 해줄 거예요. 이때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를 확인하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리스트 3.0 페이지로 넘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사용했던 문항명들을 동일하게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앞서서 확인했던 것과 동일하게 분석 종류도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따로 분석은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선생님들께서 사전사후 분석하셔야 되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사후 분석하기 위한 자료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사후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총 2개의 원자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 필요해요. 그리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합친 통합 파일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두 가지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사후조사 원자료, 사전조사 원자료가 아니라 사후조사 원자료에서 우리가 분석할 자료를 쭉 블록을 잡아주세요. 우리가 분석에 활용해야 될 자료를 쭉 블록을 잡아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복사 그리고 사전조사의 분석할 자료 오른쪽으로 그대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사전조사의 오른쪽으로 사후조사를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이 간단한 과정을 선생님들께 안내 드리는 이유가 가끔 이 과정을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후조사가 왼쪽에 오도록
사전조사가 오른쪽에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분석의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요. 하지만 분석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일반적인 경우 긍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사전 사후 분석하실 때는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한 번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조사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조사가 오도록 응답을 매칭시켜 주었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응답 매칭을 시켜주지 않으시게 된다면, 응답 매칭이 없이 그냥 자료만 통합이 됐다면 실제 나타나는 현상과 분석 결과가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 나타나는 현상은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다. 선생님들께서 하신 수업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분석 결과만 봤을 때는 사전과 사후의 별반 차이가 없었다. 선생님께서 하신 수업이 학생들에게 그다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추출해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동일한 응답자의 사전 응답과 사후 응답 매칭시켜 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만약 선생님들께서 사전조사는 진행을 하셨어요. 사전에는 조사를 진행을 하셨는데 사후 조사를 진행하시기 전에 이 학생이 전학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후에 대한 응답을 따로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의 응답은 자료가 아깝더라도 지워주셔야 돼요. 지운 상태로 사전과 사후 모두 응답이 있는 형태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사전에는 이 학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는데 사후조사 진행하기 전에 이 학생이 전학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대한 응답이 없다 보니까 이 학생의 응답은 과감하게 지워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사전과 사후 모두 응답이 있는 형태로 자료를 제작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총 3가지 한번 알아봤었죠.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일한 응답자의 사전 응답과 사후 응답은 서로 매칭을 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사전과 사후 둘 중에 하나라도 응답이 없게 되면 이에 해당하는 응답은 과감하게 지워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모든 응답이 정상적으로 체크가 되었다. 모든 가정들이 정상적으로 체크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파일을 저는 바탕화면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을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작업 중이었던 창은 닫아줄 거고요. 이번에는 유레카의 통계 분석 메뉴 중에 수업 효과성 분석 메뉴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서 자료를 업로드 시켜줄 건데 가끔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자료 분석하기랑 수업 효과성 분석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자료 분석하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 종이로 다 설문조사를 받으셨을 때 엑셀 파일로 원자료화 시키시는 방법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우리 수업 효과성 분석 게시판에서는 방금 제가 선생님들께 보여드렸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지금처럼 표시되어 있는 방법에만 차이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은 동일합니다. 선생님들 편하신 곳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화면 가운데 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셔서 방금 만들었던 통합 파일을 열어줄 거고요. 분석하기,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사후 분석하시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전사후 분석 같은 경우에는 통계 기법 이름으로는 대응 표본 T검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편하시게 사전사후 분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기법으로는 대응 표본 T검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통계 분석 메뉴에서
대응 표본 T 검정을 선택을 해주시고, 네, 반드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아래의 선택 변수로 내려주셔야 돼요. 지금은 수업 만족도 사전과 수업 만족도 사후 한 쌍만을 선택 변수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지금처럼 수업 만족도, 교육학습 만족도, 시설 만족도 총 3쌍의 문항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3번의 분석을 별도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문항별로 3번의 분석을 별도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끔 선생님들께서 이 분석 결과 보시면 한숨부터 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자료는 어떤 게 있는지, 이 결과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지 해당하는 내용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선생님들께 통계 분석의 기초, 그리고 몇 가지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하셨을 때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하시는 게 좋은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지금 제가 진행하는 속도는 괜찮으실까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도 조금씩 빨라지는 것 같아서 혹시 지금 제가 진행하는 속도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정도 속도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통계 분석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기법들이 극히 일부일 정도로 정말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들이 존재해요. 네, 이 각각의 통계 분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변수의 종류를 알맞게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변수의 종류에 알맞은 형태로 자료를 수집을 해주셔야 돼요. 이 변수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변수의 종류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세세하게 나누면 정말 다양하게 나눠져요. 저희 오늘 크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변수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스스로 변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변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독립변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독립변수야 너가 변했네. 그럼 나도 따라서 변해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종속변수가 있습니다. 이때 독립변수가 먼저 변하게 되면 종속변수는 따라서 변하게 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흐름이 생기게 되고요. 이 흐름에 얹혀지는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사용되는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변수의 형태도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의 연구자가 부여해준 속성이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종교, 지역도 이렇게 속성이 중요한 변수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변수를 우리는 질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성별에 대한 문항일 거예요. 그래서 성별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별에 대한 문항을 사용할 때 보기 1번은 남자, 보기 2번은 여자로 두고 사용을 하게 되죠. 네, 보기의 순서를 바꿔서 보기 1번을 여자, 보기 2번을 남자로 두고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설문의 응답을 받고 분석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가끔 가다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에이, 그래도 1번이 남자여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기는 해요. 하지만 설문조사 입장에서 봤을 때 또 통계 분석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번이 남자든 또 1번이 여자든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러한 질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다 보니까 평균 점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성별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기 1번을 남자, 보기 2번을 여자라고 했을 때 이 1과 2의 평균은 1.5가 나오죠. 이 1.5는 성별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1.5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중성이지 않느냐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성별에서 중성 아니면 또 다른 성별을 표현하시게 된다면 보기 3번이나 보기 4번 이렇게 별도의 보기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질적 변수는 지금처럼 평균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남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에 몇 명 있었고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 여학생은 몇 명이 응답했고 전체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했는지 이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숫자 그리고 백분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적 변수랑은 반대가 되는 변수가 있겠죠. 이런 변수를 우리는 양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적 변수는 연속되는 숫자, 이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나 키, 몸무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봤다라고 한다면 내 시험 점수가 우리 학교의 평균보다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중요하게 생각할 거고요. 전국적으로 키를 쟀다라고 한다면 내 키가 평균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지금처럼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때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문항이 한 가지 존재해요. 보통 선생님들께서 만족도 문항에 사용하시는 척도형 문항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5점 척도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3점, 5점, 7점, 10점 척도, 척도에 상관없이 모두 다 활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아마 5점 척도 만족도 문항일 것 같아서 5점 척도 만족도 문항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예시 문항은 1번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5번은 매우 만족한다의 순서로 입력된 만족도 문항이에요. 이때 각각의 보기를 질적 변수로 보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몇 명이 응답했고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각각 몇 명이 응답했고 몇 퍼센트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1점부터 시작해서 매우 만족한다는 5점으로 두고 이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척도형 문항으로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모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만약 내가 특정한 분석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분석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먼저 이 문항이 척도형으로 사용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척도형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통계 분석들을 어지간하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가끔 선생님들께서 혼동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질적 변수냐 양적 변수냐에 대한 내용은 응답자분들이 응답을 할 때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이 질적 변수냐 양적 변수냐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제작하실 때 이미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내가 특정한 분석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설문조사 만드실 때 이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해당하는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제작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 이걸 잘 봤는데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쪽으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 보면 이 분석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정도는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몇 가지 분석을 사용을 해봤을 때 보고서를 어떠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지, 작성하면 좋은지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빈도 분석과 평균 구할 때 사용하는 기술 통계량,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요새 많이 사용하시는 대응 표본 키 검정, 이렇게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장 처음으로는 빈도 분석입니다. 이 빈도 분석은 질적 변수의 분포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이에요.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받으셨다, 보고서 작성하신다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되는 분석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히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분석이기도 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학생들에게 응답을 받았고 이 응답의 결과가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응답의 결과를 보니까 전체 응답의 10%만 남학생이었고요. 전체 응답자의 90%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라기보다는
여학생의 의견에 가깝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반대로 남학생이 한 47% 정도, 여학생이 53% 정도 분포를 보였다면 이때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 빈도 분석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받으시고 보고서를 작성하신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면 이 빈도 분석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빈도 분석은 앞서서 제가 선생님들께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스트 3.0까지 넘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 변수 리스트에서 빈도를 확인할 문항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고 그래프는 필요에 따라 선택을 해주셔도 괜찮고 필요 없으시면 없음으로 그대로 두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분석 결과는 보고서에 지금처럼 옮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보고서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작성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이대로 작성하시면 틀리지는 않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선생님들께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가장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변수,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사례수, 몇 명이 응답했는지, 오른쪽에는 비율, 몇 퍼센트 있는지, 이 명수가 몇 퍼센트 있는지, 이 해당하는 내용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을 빼고 작성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은 항상 함께 포함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이야 남학생이 47명, 여학생이 53명, 더하면 100명 이게 한눈에 들어오게 되지만 응답자의 숫자가 늘어나거나 또는 보기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몇 명이 전체 응답자인지 100%가 몇 명이 기준인지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용한 문항을 작성을 해주시고 이 문항에 대한 각각의 보기와 보기별 사례수 그리고 비율을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문항만 사용을 했지만 선생님들께서 문항을 추가적으로 더 사용을 해주셨다면 아래로 한 칸씩 더 늘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사용했을 때는 두 가지의 기본 정보가 들어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결과를 위해서 어떤 분석을 사용했는지 사용한 목적과 사용한 방법을 먼저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전체 응답 학생의 성별 그리고 학교급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사용한 목적과 방법을 먼저 기술을 해주시고 분석 결과 성별은 남학생이 47%, 여학생이 53%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보기가 두 가지일 경우에는 어떤 것 먼저 말씀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편하게 기술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기가 세 가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훨씬 편하게 기술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성별은 학교급이었죠. 학교급의 경우 고등학교가 34%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33%였다. 지금처럼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편하게 기술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가끔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례수가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비율이 더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정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합니다. 선생님들 사용하시는 내용들에 따라서 명수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는 비율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방법은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빈도 분석을 사용하는 경우 어느 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 조금 더 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수만 입력을 하게 되면 직관적인 비교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향은 비율이 먼저 나오고 괄호 안에 그 근거가 되는 명수가 나오도록 작성해 주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이게 정답입니다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선생님들 사용하시는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참고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넘어가서 기술 통계랑 분석을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 통계랑 분석은 양적 변수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이 기술 통계량 분석입니다. 가끔 선생님들께서 저희 쪽에 선생님 저 평균 구해야 되는데 평균 메뉴가 없어요 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평균 구하실 때는 기술 통계량 분석을 진행하시게 되면 평균과 표준 편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통계량 값들을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기술 통계량 분석은 지금처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기술 통계량, 변수 리스트에서 평균을 확인할 문항을 아래 선택 변수를 내려주시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5점 척도로 사용된 세 가지 문항을 양적 변수로 보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가 나타날 거고요. 여기서 다른 값들은 사용을 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세 가지만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가장 처음으로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사용하셨을 때는 관측치 또는 빈도 또는 자료수 이렇게 표현되는 값들이 있을 거예요. 이 해당하는 값들은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평균 구하려고 기술 통계량 분석을 진행했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과 이 평균의 친구가 되는 표준 편차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값들은 사용을 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평균이 중요한 건 많이들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 표준 편차는 어떤 의미 있는지 또 이 표준 편차가 왜 중요한지 이 부분에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평균과 표준 편차의 의미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예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는 평균이 3.8, 표준 편차가 1.0인 국어 수업 만족도를 한 가지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로는 평균이 3.1, 표준 편차가 1.5인 수학 수업 만족도를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국어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이 모든 자료가 쭉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지금처럼 자료가 쭉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이에요. 이 대표값의 의미는 누군가 선생님께 국어 수업 만족도 얼마 정도 나왔어요? 라고 물어볼 때 각각의 점수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자료를 통틀어서 국어 수업 만족도가 평균 한 3.8점 정도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값을 이야기합니다. 이 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면 표준 편차는 이 대표할 수 있는 값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8,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2.8,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포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략 전체 응답의 70% 정도는 이 범주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수학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살펴볼게요.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1이었고요. 이 3.1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6,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1.6,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포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더 넓게 분포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조금 더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로 자료가 분포됩니다. 지금처럼 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고 표준 편차는 이 대표할 수 있는 값을 기준으로 자료가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가 이에 해당하는 결과값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평균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표준 편차 점수까지도 함께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봤던 분석 결과를 보고서에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가장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평균과 오른쪽에는 표준 편차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에 대한 응답도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자료만 활용을 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인 자료를 더 활용을 하신다면 표준 편차 오른쪽으로 한 칸씩 한 칸씩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의 각 만족도 및 점수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 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목적과 방법을 기술해 주시고 5점 척도의 질문 중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점으로 응답자들이 대체로 국어 수업에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8, 학교생활 만족도는 평균 3.81로 나머지 두 변수 또한 만족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처럼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표준 편차 점수까지는 따로 읽진 않았어요. 선생님들께서 기술하실 때는 표준 편차 점수도 함께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지금 국어 수업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상이다. 나머지 두 개는 만족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생님들께 일부러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게 되면 이 중에 3점은 보통으로 사용이 되고요. 4점은 만족으로 사용이 되죠. 네, 3점과 4점 사이 이 중에서도 3.8이 넘어가면서 4점이 조금 못 미치는 경우가 된다면 어쨌든 4점에 가깝게 나타났기 때문에 만족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결과론적으로는 4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이상이다라고도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연구자분의 선택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나는 이 문항이 만족에 가깝게 나타나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라고 하신다면 만족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난 만족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겠어라고 하신다면 3.9 얼마 이렇게 나오더라도 보통 이상이다라고 작성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자분의 선택이에요. 이때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 한 가지는 선생님께서 하나의 기준을 설정을 하셨다면 한 가지의 기준을 설정을 해주셨다면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수업 만족도는 평균이 3.83점인데 만족에 가깝다라고 사용을 하시고 수학 수업 만족도는 3.88점인데 보통 이상이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난 3.8이 넘어가는 모든 자료는 만족으로 보겠어라고 하신다면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사전 사후 분석 대응 표본 T 검정까지만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전 사후 분석, 대응 표본 T 검정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이 대응 표본 T 검정, 사전 사후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 사전 조사를 진행하셨다면 학기 말에 사후 조사를 진행하시는 것처럼 시간의 차이를 두고 조사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시간 차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실 경우 가급적이면 방학을 끼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최소한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많은 선생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 가치관에 대한 변화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방학을 끼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아요. 우리 두 번째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 동일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 자료 만들 때 한번 보여드렸죠.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조사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조사가 오도록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이제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께서 사전조사 전에 문항 조금 급하게 만드시고 사후조사 전에 문항을 수정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사전사후 분석, 대응표본 T검정을 활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조금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문항의 순서만 변경이 돼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장 좋은 건 동일한 설문지를 그대로 다시 한번 응답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 최소한 문항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조사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대응표본 T검정용 자료 만들기, 사전사후 자료 만드는 건 함께 진행을 해봤었죠. 사전조사가 왼쪽에, 사후조사가 오른쪽에 오도록 만들어 주시고,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은 매칭시켜 주시면서 만약에 응답이 빠지게 된다면 이 해당하는 응답자는 지워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전사후 분석 앞서서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때 3.0까지 넘어오신 다음 통계분석 메뉴에서 대응 표본 T검정,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신 다음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넣고 분석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만약 세 쌍의 문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 번의 분석을 별도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결과값들만 안내를 드릴게요. 먼저 대응표본 T검정, 사전사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과 사후의 평균에 대한 자료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 앞서서 기술통계랑 보면서 평균이 나오면 표준편차 함께 나와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었죠. 그래서 평균과 표준편차, 또 대부분의 통계 분석에서 빈도, 관측치, 자료수 이 부분은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도까지 첫 번째 나오는 대응 표본 통계 상자는 모두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분명히 장점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선생님들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대응표본 상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굳이 확인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부분은 그냥 보고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 확률 값을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의 확률 또는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내용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0.05의 의미는 어떤 건지, P밸류, 유의 확률은 어떤 건지 이 부분을 간략하게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 0.05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의 수준은 우리가 똑같은 분석을 100번 했다라고 할 때 이 100번 중에 몇 번까지 우리가 오류를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오류의 최대 수준, 우리가 설정해 준 기준을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0.05의 수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더 적게 나타나면 우리는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할게 라는 의미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설정해 준 기준입니다. 유의 수준이 우리가 설정해 준 기준이라면 유의 확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유한 자료, 우리가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실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이 통계 분석에서 이 자료가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이 분석 결과가 오류로 나타날 확률을 유의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더 작다면 우린 이걸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 결과가 우연히 나오진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 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조사를 진행해서 다른 대상들에게 다시 한번 조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의미는 이 결과가 우연히 나오지 않았다,
다시 조사를 해도 비슷하거나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은 0.05예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은 100번 중에 5번 0.05의 수치를 사용을 합니다.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더 적게 나타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결과를 보니까 0.000으로 나타나요. 사실 통계에서 0%라는 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수치까지 내려가다 보면 특정한 자료의 값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0.000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하실 때는 통계에서 사용하는 정말 작은 단위 0.001보다 작은 값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은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더 적게 나타나면 돼요. 근데 분석 결과를 보니까 1000번 중에 1번보다도 오류가 더 적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훨씬 더 작은 오류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서에는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사용한 사전과 사후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 자료를 활용해 주시고 또 대응표본 T검정이다 보니까 T값과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려주는 유의확률값 0.000으로 나왔지만 우린 그거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0.001보다 작은 값이다 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관측지는 몇 개 있는지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보고서 검토 요청을 주셔서 검토를 해드리다 보면 분명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어요. 긍정적인 답변이에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는데 이 t값 앞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를 빼버리신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다시 연락을 드려서 선생님 분명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는데 이 t값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없습니다. 이 분석이 뭔가 잘못됐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 마이너스 부호가 불길해서 제가 다 떼버렸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t값 앞에 붙는 마이너스 부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을 때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경우 t값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불길하다라고 다 떼버리지 마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자료값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목적과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겠죠.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사후 응답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응 교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목적과 방법을 기술해 주시고 분석 결과 사전조사에서는 평균이 3.05점이었으나 사후에서는 3.85점으로 약 0.8점 향상된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걸 통계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t값 그리고 유의확률 값을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결론을 맺어주셔야겠죠. 따라서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처럼 결론을 맺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결론을 맺어주셔도 통계를 아시는 분들께는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부분을 쉽게 캐치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통계를 모르는 분들께는 불친절한 보고서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즉 이후에 한 문장을 더 추가해 주셔서 내가 한 게 이렇게 효과가 좋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뽐내주시기도 하고 보시는 분들께도 가장 친절한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즉, 이 국어 특성화 수업은 학생들의 국어 과목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처럼 내가 한 수업이 내가 한 어떤 처리의 효과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뽐내주시기도 하고 또 완성도가 높게, 친절도가 높도록 보고서를 완성시켜 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1시간이었죠. 1시간 동안 긴 시간이었는데 선생님들께서 함께 고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회의 종료해 주시기 전에 제가 이 회의에 대한 만족도 조사 링크를 하나 남겨드릴 거예요.
이 교육에 대한 조사 만족도 링크를 하나 남겨드릴 텐데, 만족도 조사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또 소정의 선물까지 함께 보내드리다 보니까 이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한번 참여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질문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해 주시고 교육을 완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들어온 질문부터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저희가 요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로 제공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상관 분석까지는 진행이 가능하신데, 상관 분석의 이제 신뢰도 분석까지는 진행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제 요인 분석까지는 따로 제공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형태로 다 제공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래프를 따로 수정을 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프가 선생님들 이제 필요에 따라서 수정하셔야 될 경우에는 엑셀 파일 같은 곳에서 따로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질문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해 주시고 회의를 종료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러면 선생님들께 보내드릴 녹화 영상만 짧게 끊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